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료 절감기 효과 검증하는 방법,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료 절감기 효과가 뻥튀기 되는 환상의 조합과 팀플레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은 연료 절감기 효과 올바르게 측정해야 된다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화물차의 경우 트림 연비계가 나와 있습니다. 과거부터 트림 연비가 나왔죠. 10몇 년 됐습니다. 나온 지가. 그런데 국산차하고 수입차하고 틀립니다. 국산차는 트림 연비 뻥이 심합니다. 수입차는 메이커에 따라서 뻥이 없는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산차가 왜 유독 트림 연비 뻥이 심할까? 엔진은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기술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연소 효율을 높이고 또 압축비도 높여서 연료를 적게 쓰고 연비를 올린다. 이런 개념이 적용되고 부품 하나하나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이렇게 보시면 다른 거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국산차의 전기를 측정해보면 노이즈가 상당히 심합니다. 커넥터 아주 취약합니다. 많이 개선되어 왔겠죠. 그런데 수입차요. 수입차를 보면 ECU하고 배터리 전기하고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국산차 옛날에 파워텍 분리 못 시켰습니다. 근데 그 뒤로 차츰차츰 분리시키는 대로 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기 차만 보지 마시고 대형차 정비 공장에 한번 가보세요. 가셔가지고 케이블 같은 것도 한번 보시라고. 전기 선들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 선이 얼마나 틀리는지, 품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보시라고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를 극복해야 되죠. 그런데 국산차가 수입차 기술을 하루아침에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운전 실력을 가진 운전자가 국산차를 타느냐 수입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연비 차이는 나버립니다. 아시죠? 초창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무엇입니까? 볼보 트럭에서는 후리 기능이 있습니다. 프리엘 주행 기능이 있어서 주행하다가 발을 떼면 0.5초간 연료 차단이 걸렸다가 그 다음에 후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차량 중에 볼보가 좋다고 많이 들어갔죠. 많이 판매가 됐었어요. 그런데 2009년, 2010년 단계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에는 국산차, 후리 기능이 없는 차량들 어땠습니까? 볼보 미션, 프리일 주행이 되는 미션은 취약하다. 그래서 고장나면 수천만 원씩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막 홍보를 했습니다. 자기 변명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수입차든 국산차든 상관없이 프리일 기능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했던 말 다 덮어버리고 미션에 프리일 기능이 들어가 있건 만들어버립니다. 기술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앞서가는 기술 딴지 걸고 그거 아니다 잘못됐다 하는 거죠. 자, 그렇듯이 하나하나의 차이입니다. 그랬던 차들이 지금 수입차 어떻습니까? 프리일 주행 기능이 들어가도 그거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일부 수입차들 도로 구배를 적용을 시킵니다. 적용시켜서 내리막길만 되면 후릴 기능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운전자가 해야 될 부분을 조금씩 개선한다는 거예요. 개선하고 또 아주 과거에 국산차 변속 RPM을 1500해라 1700해라 이런 식으로 막 떠들다가
그것도 슬그머니 없어졌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기술 차이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입차 연비 국산차보다 연비가 높죠. 그런데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간단한 방법은 뭡니까? 계기판에 나오는 트림 연비를 뻥튀기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주유량으로 테스트하지 않는 화물차주분들 어떻습니까? 실제 주유해보세요. 연비 차이 뻥튀기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아시죠? 그런데 그거 말하기 싫잖아. 그런데 수입차들은 어떻게 합니까? 트림 연비를 뻥튀기 하면 고객 신뢰를 깨뜨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오차를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요, 기술 차이고 실력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트림 연비가 아직까지도 뻥이에요. 자, 어떤 일이 있냐면 인터넷에 쭉 훑어보세요. 주행거리가 400km인데 주유량은 얼마였다. 그런데 연비가 3.7이다. 이래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거리 계산해보면 3.7이 안 돼요. 연비가 3.7이 안 되고 3.2 정도밖에 안 됩니다. 3.2m 이렇게 나오죠. 그럼 뭡니까? 0.345 이 정도는 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귀찮잖아요. 주유하고 차계부 적고 기름 넣고 확인하는 거 귀찮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 큰 놈이 이깁니다. 그래서 수입차 연비 측정하시는 분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운행이 끝나고 주유량으로 확인을 한 번씩 합니다. 실제 연비가 얼마인지, 내차 오차율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검증하시는 분, 수입차 타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연비 차이가 수입차하고 국산차하고 10% 난다 칩시다. 그러면 수입차하고 오차가 하나도 없다. 물론 있는 차도 있겠죠. 대체적으로 없다 했을 경우에 수입차가 연비가 10% 높으면 국산차는 트림 연비를 10% 올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죠? 일반 사람이 봤을 때 똑같아. 수입차나 국산차나 연비 똑같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뻥튀기 연비로 수입차 연비 극복한 게 된 거죠. 그런데 실상은 주유량입니다. 주유량으로 해보시면 10% 정도 차이 나구나, 8% 정도 차이 나구나, 이렇게 하시겠죠. 언젠가는 이것도 자동차 메이커에서 기술력이 향상되고 수입차 연비와 비슷해졌을 때, 그때는 조금씩 오차율을 줄이게 되겠죠. 기술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이걸 안 맞춘다? 그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료 절감기요. 환상의 조합이고 팀플레이입니다. 기가 막혀요. 이슈라는 놈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신호값 받은 거, 그 신호를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료 분사 시킨 값, 이 값, 전기 신호, 그 신호값에 따라서 측정을 합니다. 각종 센서들 데이터를 받아서 연산해서 연료 사용량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센서값 변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연료량은 100이 들어갔는데 이슈에서 측정한 것은 90리터다 이렇게 되면 그냥 연비가 11% 뻥튀기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뻥튀기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전자가 자기가 평상시 탔을 때는 3.5를 탔다. 그런데 트립상으로 보니까 이제는 4km를 타네? 기가 막혀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림 연비로 측정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주유량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트림 연비가 있는 차량, 이 부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료 절감기를 장착하고 나면 트림 연비계가 있는 차량은 트림 연비로 측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효과 있다는 차량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ECU에 공급되는 전달되는 신호값이 변형이 일어났을 때 효과 있다는 차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오히려 센서 값이 잘못 변경되었을 때는 트림 연비가 또 반대로 적게 나오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료절감기어 장착하고 나서 트림 연비계가 없는 차량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은요, 연비를 측정하실 때 차계보도 적고 있고 실제 주유량으로 합니다. 월간 주유량, 월간 운행거리 이런 걸 따집니다. 동일 코스 같으면 따지다 보면 그 차량에 대해서 연비 측정한 결과를 보면 효과 별로 미미하다, 효과 없다 이런 차량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주유차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그 주유량을 신뢰했기 때문에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연료절감기를 장착했다 하시면 또 국산차, 수입차 운행하신다 하면 트림 연비는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보셔야 돼요. 트림 연비가 실측한, 자계부를 적은 실측한 연비와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을 해보시고 오차율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